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제가 진액을 보충하는 3가지 방법이라고 소개한 이 영상에서 카디오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카디오 운동에 대해서 더 설명해 달라고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왜 하필이면 카디오 운동이라는 명칭을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카디오 운동이라는 뜻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운동을 실행하시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제가 모든 분들께 꼭 하시라고 강조드리는 카디오 운동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운동을 할 때 심박수가 오르고 숨이 차면서 일정 시간 이상을 연속적으로 하는 전신순환성 운동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카디오 운동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는 심박수를 올리는 유산소 운동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일단 카디오 운동이라고 하면 한국 분들은 잘 못 알아듣고 왜 어려운 말을 쓰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심박수를 올리는 유산소 운동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서 말씀하시기를 헬스, 그러니까 근력 운동도 굉장히 강도 높게 하면 심박수도 엄청 오르고 숨도 찬다. 그런데 왜 근력 운동은 강조 안 하느냐? 그리고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나누는 기준은 운동의 강도이지 운동의 종류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저는 근력 운동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육은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진액이 우리 몸의 체액을 의미하는데 그 체액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액 저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복근,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진액을 특히 많이 저장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코어 근육인 겁니다. 그리고 근육이 왜 또 중요하느냐? 우리가 성장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더 키울 수 있는 신체 부위는 근육이 유일해요. 20살쯤 넘어서 성장기 다 끝난 다음에 뼈가 더 자라서 키가 뭐 5cm, 10cm 더 큰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근육량을 늘린다? 그것은 근력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유의미하게 진액 저장 창고를 그 자체로 늘릴 수 있는 신체 부위는 사실상 근육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근력 운동하고 단백질 잘 섭취해서 근육을 쉽게 늘릴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는 근육 운동을 한 다음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운동 중의 기본인 카디오 운동, 소화력을 키워주는 운동인 카디오 운동을 먼저 하시거나 반드시 병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나눈 기준에 대해서는 그걸 댓글로 지적해 주신 분의 말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달리기를 하더라도 전력 질주에 가깝게 고강도로 하면 무산소성 운동이 되고 어떤 운동이든 저강도, 중강도 이하로 하면 유산소성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심박수를 올리는 유산소성 운동이라는 말을 하기가 싫었어요. 사실 운동 강도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심박수인데, 심박수가 어느 정도 구간 이상 올라가면 무산소성 운동이 되거든요. 숨이 엄청 차다는 게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이니까요. 그런데 지적을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마침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예 이참에 더 정확한 용어를 쓰자 해서 카디오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왜 이게 더 정확한 용어냐면, 카디오 운동이라는 것은 Cardiovascular Exercise의 약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엑서사이즈는 운동이니까 카디오 하면 심장, 베스큘라 하면 이제 혈관을 의미합니다. 심혈관 운동이라는 말이에요. 심혈관이라는 게 뭐냐면 사진으로 보면 이제 심장이 이렇게 있고 심장에서 나온 혈관이 전신으로 구석구석 뻗어 있잖아요. 이 심장과 혈관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내가 운동시키는 그 부위 그대로가 운동의 명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카디오라는 명칭을 써야, 아니면 한국말로 직역을 해서 심혈관 운동이라는 명칭을 써야 많은 분들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심혈관 운동을 하면 전신의 혈관을 자극해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압을 낮출 수 있겠구나,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겠구나,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겠구나, 식후 위장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소화력을 증진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환자분들 운동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운동이라는 단어가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운동법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카디오 운동법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번부터 볼게요. 일단 심박수가 오르고 숨이 차야 된다. 즉 약간 힘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걷기보다는 힘들어야 돼요. 걷기를 하면 숨이 안 차잖아요, 거의. 물론 이게 연령대나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도 비만이다. 걷기만 해도 숨이 찰 수 있죠. 80대 이상이다. 걷기만 해도 숨이 찰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걷기도 제가 제시하는 카디오가 될 수 있죠. 대부분의 환자들에게는 이 정도는 심혈관 운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좀 도전적인 운동, 챌린징한 운동을 해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야 심근이 부하를 받아서 강해집니다. 적정 심박수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렸으니까 지금 띄워드리는 요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일정 시간 이상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장에 제대로 자극을 주려면 요 1번 조건, 심박수를 올리는 조건에서 올라간 심박수를 최소 몇 분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몇 분도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또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 12분 정도 이상은 계속 숨이 차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도 엄청 중량 빡세게 하면 굉장히 숨이 차고 심박수도 오르지만 왜 웨이트는 카디오로 분류되지 않느냐? 지속 시간이 짧아서입니다. 숨이 차다는 건 전신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이고 그만큼 폐가 산소를 많이 빨아들이고 심장이 강하게 혈액을 뿜어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구간을 최소한 몇 분 이상은 가져가줘야 유의미한 심혈관 운동이 됩니다. 정확한 시간 자체를 정하기는 어려운 게 운동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버피 테스트나 캐틀벨 같은 운동은 일반적인 조깅, 천천히 달리기보다는 훨씬 어렵죠. 이런 운동은 뭐 몇 분 지속한 다음에 잠깐 쉬다가 다시 세트 반복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카디오가 될 수 있고요. 실내 사이클이나 달리기는 아무리 적어도 뭐 한 12분 이상은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기를 들더라도 이걸 굉장히 가볍게 해서 오랫동안 반복해서 들 경우 이것 역시 카디오로 분류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가서 이제 전신순환성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운동을 할 때 전신의 다양한 부위가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달리기를 할 때는 전신을 쓰죠. 그 다음에 사이클을 할 때는 뭐 최소 하체 부분의 전신을 쓰고 뭐 수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근력 운동을 할 때는 보통은 특정 부위를 타겟해서 고립시켜서 운동을 합니다. 이런 걸 이제 고립형 운동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운 아령으로 이걸 10분 이상 한다면 1번, 2번 조건에 다 충족이 되겠죠. 10분 정도 하면 숨이 좀 찰 테고 지속 시간도 나오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요 이두박근 위주로 고립시켜서 하는 운동이라 요 3번 조건에는 다소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벼운 아령을 들고 뭐 이렇게 전신을 다양하게 쓰면서 하는 에어로빅형 운동은 카디오가 될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3번 조건을 충족을 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라인 댄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일부 조건을 더 추가를 하자면 가급적 레크리에이션 개념의 운동보다는 트레이닝 개념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예를 든 라인 댄스나 유튜브에 많이 있는 에어로빅 운동 같은 거 틀면 뭐 한 30분 40분 쉬지 않고 움직여서 땀도 나고 숨도 차잖아요. 그럼 이 1, 2, 3번 조건에 다 부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들도 좋은데 조금 재미없고 지루하더라도 트레이닝 개념의 운동, 그냥 15분 달리기, 15분 실내 사이클 타기, 아니면 뭐 30분이라도 수영을 하기 같은 운동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시간을 다소 덜 쓰더라도 말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최소 주 3회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박수를 한 뭐 120, 130, 140 정도까지 올려서 한 15분 이상 심장 자극을 주었을 때 그 효과가 약 36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에서라면 아무리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주 3회 정도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는 축구를 해요. 3시간씩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등산을 가요. 올라갔다 내려오면 거의 4시간 넘습니다. 이미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해서 건강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그런데 건강이 안 좋거나 점점 약해지고 있는 분들, 40대 이후는 점점 누구나 약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이 정도로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앞으로 다가올 큰 병을 예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카디오, 제가 강조드리는 심혈관 운동을 충족시킬 수 있는 5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카디오를 정말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가장 기초 체력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종목을 가리지 않고 모든 운동 선수들이 다 하는 운동 있잖아요. 그게 카디오, 심혈관 운동이고, 그래서 다른 어떤 운동을 하시더라도 카디오는 반드시 기본으로 깔고 병행을 하시라. 그것이 100세 시대에 가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카디오는 현대인에게 많은 불안장애, 스트레스, 무기력감을 개선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 논문도 많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만간 제 지인의 사례를 직접 설명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